안녕하세요.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강사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생물 첫 시간에서 우리 살아있는 것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자, 그 첫 과정에서 배웠던 셀 정리할 때 셀 티어리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셀은 기존에 있던 세포가 있어서 그 세포로부터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셀 디비전을 오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포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요. 또는 이 세포들 중에서 우리가 아기를 만들려고 하면 리프로덕션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리프로덕션을 위한 셀들, 뭐 남성 같은 경우는 스perm을 만든다거나 여성은 에그를 만든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때 이루어지는 셀 디비전은 조금 종류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 디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큼직하게 구분을 해보시게 되면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실 텐데요. 셀 디비전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영어로 얘기할 때 소마틱 셀이라고 하거든요. 이 새로운 소마틱 셀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세포 분열이 있고, 또 하나는 reproductive 셀, 생식에 관여하는 reproductive 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세포 분열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가지가 조금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게 될 텐데요. 자, 소마틱 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셀 디비전이야 라고 하는 경우에 지금 앞에 제목으로 나와 있는 마이토시스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프로덕티브 셀을 위해서 하는 세포 분열이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메이오시스라고 해서 오늘 뒤쪽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셀 디비전이야 라고 하면 일단 큼직하게 이렇게 두 가지 체세포를 만드는 과정하고 리프로덕티브 셀을 만드는 과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한다 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어떤 하나의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다음번 분열할 때까지 거쳐가는 모든 단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셀 사이클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셀 사이클 같은 경우에 큼직하게 두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과정하고 그리고 마이토시스라고 하는 과정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지금 분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전체 셀 사이클을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인터페이스와 마이토시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전체 셀 사이클이야 라고 했을 때 요만큼 G1 페이스, S 페이스, G2 페이스, 쌤 인터페이스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G1부터 시작을 해서 G2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인터페이스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긴 거죠. 그렇죠? 긴 인터페이스 사이에 마이토시스가 낀겨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마이토시스는 실질적으로 세포가 나누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토시스는 구분할 때 우리가 크게 5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5단계 과정 중에서 우리가 세포 하나를 나누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뭐 마이토콘드리온이라거나 뭐 ER이라거나 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 클로로플라스트 이런 거는 세포 하나에 상당히 많은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절반으로 나누면 되는 문제. 자, 근데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모든 세포가 하나씩만 갖고 있는 거.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애가 반을 쪼개는 게 상당히 신경이 쓰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마이토시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 5단계 과정 중에서 앞에 있는 4단계는 모든 세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뉴클레우스를 절반으로 나누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뉴클레어 디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뉴클레어 디비전 이후에 핵을 먼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플라즘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벽히 나눠야지만 독립된 두 개의 세포가 될 거예요. 그 과정을 사이토키네시스라고 해서 전체적인 마이토시스는 큼직하게 2단계, 그리고 셀 사이클 자체도 인터페이스하고 마이토시스의 단계, 이렇게 2단계씩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래도 마이토시스에 관심이 있을 거고 우리 오늘 하는 얘기도 주로 마이토시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세포가 가장 오랜 기간을 거쳐가는 시기는 인터페이스 기간이겠죠.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시기에 세포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있는 세포를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세포가 하나 있고, 사실은 여기 중간에 보시는 센트로미어라고 하는 애들은 평상시에 있는 세포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부분은 바탕재처럼 보일 거고요. 대신 가운데 둥그렇게 있는 뉴클리어스 부분이 있을 테고, 이 세포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 우리 다음 수업 때 진행을 하실 텐데
텐데요. 그때 관여하는 이 뉴클리올러스라고 하는 부분이 핵 안쪽에 조금 어두컴컴하게 보이는 부분이 보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세포를 봤을 때 대체로 보이는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인터페이스에 있는 세포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부분은 그림을 좀 강조하기 위해 안쪽에 막 실처럼 되어 있는 걸 그려놨는데요. 실제로 세포를 보시게 되면 핵 안에도 저런 실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요 실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뉴클리어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거,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라고 했었잖아요. 그 DNA가 들어있는 모습을 실처럼 나타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DNA라고 하는 애가 결과적으로 화합물질이긴 한데 아주 리니어하고 가느다랗게 생겨있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있는 경우에는 파괴된다거나 손상될 확률이 높아서 DNA가 핵 안에 들어있을 때에는 약간 컨덴스드, 응축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마이토시스 동안에는 아주 고도로 응축이 돼가지고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만들 텐데 인터페이스 동안에는 크로모솜만큼 심하게 응축이 됐진 않겠지만 조금은 약간 응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시기의 DNA 상태를 크로마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크로모솜이 컨덴스 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지만 크로마틴 상태라고 하면 우리 보통 한국말로 얘기할 때 염색사라고 하는 상태로 세포 핵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 크로마틴이 우리의 세포 속에 들어있을 때 인터페이스에 있을 때는 컨덴스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 이제 인터페이스 지나가면 바로 마이토시스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마이토시스로 들어가는 가장 첫 단계가 뭐냐면 여기 크로마틴 상태로 존재하던 DNA들이 컨덴스드 되는 과정이 바로 시작될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DNA가 컨덴스가 되게 되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보이는 덩어리를 만들게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겨있는 화합물 덩어리를 크로모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크로모솜 생김새가 X자 모양으로 생겨있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포를 두 개로 나누기 위해서 지금 마이토시스를 진행을 할 텐데 모든 뉴클리어스 안쪽에는 DNA가 한 세트씩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반으로 나누었을 때에는 가지고 있던 DNA가 절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포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포분열 마이토시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인터페이스 동안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원래 가지고 있던 DNA의 카피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X자 모양의 크로모솜 중에서 한 가닥은 원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한 가닥은 이 원본을 카피해서 만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크로모솜 모형에서 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밴드의 위치가 유의미한 주인들이 있는 위치에 밴드를 표시했어 라고 했을 때 반대쪽에 있는 것이 상대방 쪽에 있는 것과 같은 위치에 밴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완벽한 카피본이기 때문에 동일한 주인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선생님 저는 이 X자 모양 크로모솜 말고요. 두 개 중에 한 가닥만을 가리키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이 한 가닥은 우리가 sister chromatid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마이토시스 과정에서 이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세퍼레이트 되는, 분리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린 그림이라서 몇 가지 빠져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 크로모솜 구조 중에서 가운데 부분에 아주 고도로 응축되어 있는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센트로미어라는 용어로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센트로미어 부분은 DNA가 컨덴스가 될 때 아주 심하게 많이 컨덴스가 된 부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주변부에 지금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크로모솜이 응축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단백질이 프로틴이 와서 부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프로테인을 가리켜서 키네토코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앞으로 계속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키네토코어 프로테인이 와서 붙는 이유는 이 마이토시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제 스핀들 파이버가 와가지고 부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염색체들이 옆으로 끌어당겨주는 파이버가 여기에 부착되는 부분에 단백질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DNA가 응축된 형태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의 세포 속에는요 상당히 많은 염색체가 들어있어서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은 여러분들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크로모솜들을 쭉 찾아가지고
어레인지먼트를 해놓은 영상입니다. 자,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몸속에는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들하고 마지막에 있는 염색 크로모솜들은 섹슈얼 크로모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성별을 결정해주는 크로모솜. 그래서 사람의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크로모솜은 총 46개다. 그 중에서 2개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XY를 가질 거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XX를 가져서 성별을 결정해주는 섹슈얼 크로모솜까지 해서 총 23쌍, 개수로 따지면 46개의 크로모솜이 여러분들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각각의 번호마다 같은 크로모솜이 2개씩 들어가 있게 되죠. 우리는 이 관계에 있는 크로모솜을 가리켜서 호몰로거스 크로모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하나의 세포 속에 이 호몰로거스 크로모솜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여러분의 아버지의 스पर्m과 어머니의 에그가 만날 때 스पर्m과 에그가 각각의 번호에 해당하는 크로모솜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소마틱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 번호마다 동일한 염색체 2개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든 세포 속에는 1번 크로모솜이 2개, 2번 2개 이런 식으로 이 호몰로거스 크로모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쉐이프라거나 또는 사이즈도 마찬가지 동일한 형태 그리고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크기. 자, 그리고 사실 아까 보셨던 Gn 러커스 그 유전자가 존재하는 위치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같은 그런 크로모솜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호몰로거스 크로모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동안에 우리의 세포 속에는 이 호몰로거스 크로모솜들이 전부 다 풀려 있는 상태로 들어있다가 1번 문제부터. 자, 우리 익숙한 그림이시죠? 애니멀셀하고 플랜트셀 2개 지금 같이 내놓은 거 보니까 아, 이거 뭔가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에서 차이점을 이용해서 해결하라는 문제인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하나 하고 있어요. 자, plant and animal cells have some structural differences. 우리 아시죠? 그쵸? 자, one of these differences is a rigid structure that helps support and protect plant cells. 그죠?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일단은 cell membrane이라거나 nucleus라든지 사이토플라즘,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둘 다 가지고 있는 구조이지만 맨 위쪽에 있는 cell wall이라든지 또는 chloroplast, photosynthesis 할 수 있는 장치, vacuo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waste 같은 것들을 decompose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을 한다고 또는 수분을 저장하거나 그런 장치로 쓰이는 것들. 이 표시해 놓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3가지의 organelle 같은 경우에는 동물세포한테는 없이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저랑 맨 첫 시간 수업할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이 내용 가지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wood made up of plant cells. 뭐 이거는 부가적인 설명이니까요. 자, wood is a strong construction material. 알고 계시죠? 그쵸? 우리 왜 그 로망 속의 집이잖아요. 나 통나무 집, 멋진 집 짓고 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자,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diagram. 자, 우리가 알고 있는 information하고 이 다이어그램 참고를 했을 때 which structure enables plant cell to be used as construction material.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material을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목적에 맞는 material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 material이 갖고 있는 어떤 property가 이 목적에 맞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construction material을 쓰겠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집 지을 거야, 건물 지을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material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건물이 튼튼하고 단단해야죠. 그렇죠? 바람 불면 쓰러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따라서 construction material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rigid texture를 가지고 있을 것, 단단할 것, hard form을 가지고 있을 것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wood를 예를 들었으니까 wood는 지금 식물이고요. 그렇다면 식물이 rigid한 성질을 가지게 하는 데에는 어떤 organelle이 관여하겠니? 그럼 일단은 보기가 나오겠지만 그 보기 중에서 동식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고르시면 안 돼요. 이게 logical한 thinking입니다. 자, 따라서 logical determine을 하겠어 라고 하면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보기 중에서 우리는 multiple choice를 할 거기 때문에 몇 개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 스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는 식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혹시 밑에 있는 지문이 나올 때 동식물 공통으로 갖고 있는 organel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답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번은 뉴클레아스. 오케이, 이거 아니겠네. 그렇죠? 동식물 공통으로 있으니까. 자, B번 셀월. 얘는 식물만 있는 거. 이거 가능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토콘드리온 땡. 아니죠. 그죠? 동식물 다 있는 거니까. 자, D번 같은 경우에 사이토플라즘 마찬가지 동식물 공통으로 있는 거. 자, 2번 보시게 되면 2번 구조가 셀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 동식물 다 있는 거 답이 너무 쉽게 나와버렸죠. 사실은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어렵게 만들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D번이나 2번 정도 어딘가에 식물만 갖고 있는 스트럭처가 있었어야지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뭐야? A하고 CD 전부 다 동식물 공통이니까 굳이 리지드 텍스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식물만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만 골라준다라고 하더라도 답은 너무 쉽게 B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좀 더 문제를 어렵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한 것처럼 밑에 있는 CD 중에 무언가 베큐도 있고 클로로플라스가 있어 라고 한다면 이제 리지드한 프로퍼티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플랜트 셀들을 프로텍션 해줄 수 있는 셀월에 적합하겠어 라고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문제가 좀 난이도 있고 고급스러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게 나온 문제였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까지 응용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